안녕하세요. 세무실무 교육 전문가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 세율 구조라서요. 맞벌이 부부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제공받을 경우 총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제공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네,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지를 배분해서 계산해 봐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엔 소득이 많은 경우 한쪽을 몰아주기보다 적절히 분리해서 받는 게 더 유리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최저 사용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시작되고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해 주는데요. 따라서 급여가 많은 배우자보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지죠. 실제 금액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8천만 원, 부인의 연봉이 3,500만 원, 이들의 의료비 지출액이 3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남편보다 부인의 의료비 최소 사용 기준이 낮으므로 남편보다 부인이 20만 2천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할 때 부부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함께 공제받습니다. 즉, 남편에서 부인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넘어가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뿐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도 부인이 공제받는 것이니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어떤 항목을 함께 공제받게 되는지까지 검토하고 배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할 때 맞벌이 부부가 연봉 차이가 많이 날 경우와 연봉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경우로 분류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연봉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3,500만 원일 때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를 받을 사람이 부모님과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라면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몰아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례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면 맞벌이 부부 연봉이 3,200만 원, 3천만 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 2명, 총 4명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이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가 내야 하는 세금의 합계는 86만 원, 부부가 적절히 기본공제 대상자를 나눠서 받을 경우 66만 원으로 총 2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부 연봉이 각각 8천만 원, 3,500만 원, 연간 자녀들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이 350만 원, 신용카드 지출액이 2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나눈다면 모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준 경우보다 32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 공제를 위해 자녀들을 기본공제자로 지정하고 그리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됩니다. 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출액의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총급여 4천만 원의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없는데요.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액 50만 원을 별도로 제출한다면 총 4만 5천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실제와 발급 내역이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내역이 대표적이고요. 국외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 내역과 월세 세액 공제 관련된 것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어떤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 첫째, 전체 공제 항목을 둘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단순히 합치지 말고 면밀히 배분해서 구분해 봐야 합니다. 둘째,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출액도 함께 공제받게 되므로 면밀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증빙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현진에게서였습니다.